네, 꺼내고 토스해주신 세 가지 오늘 주요 외신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은별 캐스터와 함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는 아마 또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주말자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또 확산이 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가장 시장에서 지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할 가능성을 내가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했다 또 이런 멘트가 나왔는데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앵커님이 말씀 주신 대로 CNBC 보도를 통해서 이 바이든 소식이 좀 흘러나왔는데요. 네, 내용 보시면 바이든이 NSC 회의를 좀 모집했다 이런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네, 공격에 대한 정보도 보고받았다고 했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블링컨이 계속 끝까지 외교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을 계속 드리자면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제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NSC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최신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후에 미넨 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EU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우크라이나 그리고 발트해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회담한 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함께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앞서서 18일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침공을 결심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는 미국의 정보 능력을 판단 근거로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봤고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구체적인 멘트까지 했습니다. 네, 수도를 목표로 삼고 있으면 이것도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드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를 뭐를 찾았는지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까지 가겠어라는 또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좀 외교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블링컨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의 포인트를 더 보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봤을 때 현지 시간 20일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할 직전 상황에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인 해결을 좀 촉구를 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CNN 방송에 출연한 다음에 모든 상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날 것 같다는 것이라며 침공 직전에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 당초에 20일 종료 예정이던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연합 군사훈련이 연장된 사실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는 탱크가 실제로 굴러가기 전까지 외교를 통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면 모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언제 어떤 형식이든 푸틴 대통령과 접촉할 이런 의향이 있다라면서 굉장히 대화의 활로가 열려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경우에 이번 주 예정된 자신과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외교적인 뭔가 대화로서 해결할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습니다만 언제 또 이게 상황이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변동성이 강한 또 한 주를 예상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뉴스플로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도 굉장히 민첩하게 우리 시장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귀 쫑긋 세우고 관련된 뉴스 함께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또 불안한 뉴스가 나와가지고 빌 게이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팬데믹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도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는 멘트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네, 빌 게이츠가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멘트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번에 그런 비슷한 류의 멘트가 나왔습니다. 네, 먼저 살펴보시면요. 이 빌 게이츠가 코로나에 이어서 또 다른 팬데믹이 거의 확실하다고 봤고요. 다만 이 계통이 좀 다른 바이러스 현상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백신 관련해서도 이런 멘트를 좀 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코로나19 사태에 이어서 또 다른 팬데믹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경고를 날렸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8일 독일 미넨 안보회의에서 진행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다른 병원체에서 기원한 새로운 팬데믹
팬데믹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팬데믹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개통이라고 봤고요. 다른 팬데믹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 점은 확실하게 분명히 했습니다. 이 게이츠는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를 또 늘리고 전염병에 맞서서 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음번에는 2년 대신 6개월 정도의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된다면서 mRNA 기술처럼 표준화된 플랫폼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게이츠는 희망적인 좀 발언을 한 것이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한번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른 팬데믹을 맞이하게 된다면 조금 더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를 대처하는데도 백신 기간을 단축시킨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연구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고 좌초된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네. 백신 연구한다고 하다가 이게 또 실패가 돼가지고 자금만 많이 쏟아붓고 좌초된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명운도 많이 엇갈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백신 개발에 더 속도를 내야 된다. 또 투자에 자금을 집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또 갖고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예. 보시면요. 이 빌 게이츠가 올해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힌다는 사실 WHO 쪽에서 목표를 이렇게 세웠었는데 이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더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다만 게이츠는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은 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줬고요. 또 전 세계 인류 상당수가 일정한 수준의 면역력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폴리티코와 좀 별도 인터뷰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백신 생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보급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줬고요. 또 연간 1인당 의료비가 12,000달러인 나라도 있지만 200달러에 그치는 나라도 있다면서 가난한 나라에서 건강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다음 팬데믹에서는 백신 보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점이라고 봤습니다. 네, WHO에서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인구의 70%가 무조건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할 거라는 시각인 거잖아요. 빌 게이츠는 결국에는 이게 국가별의 차별화를 조금 없애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지금 백신의 보급 속도라던가 이런 거에 많은 좀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격차를 좀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빌 게이츠의 멘트 들어봤고 또 다른 또 재앙이 닥칠까 봐 또 걱정은 됩니다만은 이 뉴스 이런 전망이 있다라는 거는 일단 저희가 캐치를 하고 이 뉴스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업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르노하고 GM 쪽에서 생산을 좀 줄이겠다고 얘기를 이번에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차량용 반도체 이 칩 부족 현상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르노와 GM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뒀고요. 글로벌 반도체 부족으로 올해 30만 대 정도 생산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건 르노 쪽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GM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소위 엉뜨라고 하죠. 이 열선 내장 시트를 좀 중단했어야 된다. 이런 멘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용 보실게요. 네, CNBC에 따르면 데메오 CEO가 현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반도체 부족 사태가 지난해보다는 덜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타격이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르노 같은 경우 지난해 반도체 부족으로 50만 대가량 차량 생산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30만 대가량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르노의 이익도 좀 발표가 됐는데 순이익이 약 1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팩트셋이 집계했던 예상치보다는 좀 웃도는 수준이었고요. 영업 마진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 매출과 순이익의 증가는 자동차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여준다는 르노의 설명도 나왔습니다. 네, 전기차로 따지면 가성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GM의 전기차 쉐보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2분기부터 인도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GM은 또 어떤 상황인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제너럴 모터스 쪽을 보면요. 네. 이 칩 부족에 대응해서 차량의 옵션으로 열선 내장 시트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었고요. 자국 내 생산을 좀 활성화하려면 일단은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고 아직까지 기간도 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M이 예전에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도 발생한 바가 있었고요.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인텔이 또 칩 쪽에 진출한다 이런 멘트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네. 칩 부족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네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뭐 국내 글로벌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자동차주 너무나 답답한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도 일단 점검 좀 필요한 뉴스로 확인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외신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